이제 묘유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을신극이 되고 각경극이 되죠. 그래서 서로 극한다. 묘는 봄의 기운이고 유는 가을의 기운이죠. 그런데 아까 좌우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건강적으로 문제가 오면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뭐 자궁, 내분비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묘유충은 폐, 대장, 그 다음에 뼈 관련 질환들, 뭐 폐암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사주에 기본적으로 묘유충 같은 게 있잖아요. 금목상정이 있으면 치아 관리 잘 해주셔야 돼. 뼈 관련 질환들하고 나중에 뭐 골다공증 이런 것도 쉽게 올 수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묘라는 건 어떤 기운이에요? 묘는 우리 배웠잖아. 이것저것 요것 저것 다 관계하고 싶은 운이죠. 다 이것저것 호기심이 있고 이것저것 전부 다 관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번잡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묘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어때? 이것저것 인간관계도 복잡해.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 호기심이 많으니까 특히 여자애들은 어때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이성이 일찍 눈뜰 수도 있잖아, 이게. 조숙하단 말이야. 묘가 굉장히 조숙합니다. 묘라는 글자가 조숙하다는 의미예요. 어렸을 때 호기심 많은 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이 많아서 뭐 유명해졌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호기심 많은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관인운이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부모님 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야. 호기심 많아갖고 엉뚱한데 그 호기심이라는 게 공부에 호기심을 국영수에 호기심을 가질 가능성은 0.5%. 나머지 99.99%는 어디에 호기심 가져요? 여자, 남자, 이성, 게임, 노는 거 이런 거에 호기심 갖거든. 물론 다행히 그 중에서 한 1% 정도는 뭐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데 호기심 갖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냥 노는 거야. 보통 평범한 애들은. 그래서 호기심 많은 거 어렸을 때 묘운 들어오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 묘대운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 호기심이 충족되려면 다 겹쳐져 있어야 된다고. 해수도 있어야 되고, 미토도 있어야 되고, 그 호기심을 뭔가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호기심을 죄 벌려놓고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호기심을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주가 묘 하나 있음으로써 필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야. 왜? 사주는 전부 다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뭔가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근데 다 관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묘는 어지러운 거야. 근데 묘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이쁜 거, 정답. 이쁘고 귀엽고 아주 깜찍해. 여러분들 강아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혜택 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일 도와주는 거 있어요?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뭐 허다못해 제가 저기 구피를 키우는데 제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쁜 거야. 이쁘니까 물도 갈아줘야지, 그 똥도 걸러내야지 할 일이 태산 같아. 제가 일이 가장 적은 걸 키우는데도.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어떻겠어? 애기 키우는 것도 똑같지 뭐. 여러분들이 꼭 자식 날 때 얘가 나한테 효도하고 얘가 나한테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길 바래서 자식 낳는 거 아니잖아요.
이쁘니까 난 거예요, 자식들요. 그 본능인데 이쁘게 자식을 딱 낳는데 자식이 딱 태어나자마자 한 70대 아저씨처럼 막 쭈글쭈글하고 막 이러면 안 난다니까 모성애가 안 생겨요. 새끼들은 다 귀여운 이유가 뭔데 그게 본능이에요. 이뻐서 낳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예요? 복제분열이에요. 묘라는 게. 어? 토끼는 관계도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욕할 때 너 토끼냐 이렇게 욕해주는 게 토끼 왜? 토끼는 급해, 성격 자체가. 조급해. 원래는 그 적으로부터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일을 치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혀 있다고. 그에 비해서 유금은 어때요, 유금? 올해 토끼가 들어와서 엄청 복잡해요. 인간관계도 엄청 복잡해지고요. 자기 사주에 예를 들어서 해수라든지 뭐 금이 있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거든? 합의돼갖고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야. 근데 없는 경우에는 엄청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신금이라고 그러면 재성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돈도 막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막 죄 깔아놓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돈도 복잡해질 수 있고 여자도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잡한 거에 비해서 유금은 어떤 성분이에요? 가을의 성분이고 가장 완벽한 기운이죠. 가장 완벽한 기운. 깔끔한 거예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금은 어때요? 옷을 그래서 입어도 깔끔하게 입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머리에다가 뭐 그냥 뭐 이게 막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막 얼굴에도 장식하고 머리에도 장식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해. 유금들은 깔끔한 걸. 옷도 잘 입지만 옷도 깔끔한 걸 좋아하는 거야. 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유금은. 가을의 기운이고 저녁의 시간이죠. 완벽하게 다 차단돼 있는 거 아니야. 차단 구분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묘일충은 이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묘가 지저분하게 여러 군데 관계한 것들을 이렇게 금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금생수잖아. 금생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수가 무조건 받아들인 것을 금이 정리해 주는 거거든. 구분해 주는 거거든. 얘는 잘라야 돼. 얘는 차단. 얘는 받아들여. 이런 거 구분해 주는 거야, 금이. 그러니까 금이 없는 사람은 구분하는 기능이 없는 거야. 그냥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차단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대신 금이 있으면 다 구분 차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까칠해 보이겠죠. 차가워 보이겠죠.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되게 냉정해 보이고. 근데 사실 금이 되게 따뜻해요. 유금이.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왜? 그렇게 기본 본성이 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금 입장에서 묘를 보면 얼마나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겠어. 얘는 어지러우면 얘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치는 거거든. 야, 어지러우면 치고, 어지러우면 치고. 근데 또 묘 입장에서 유금을 보면 얼마나 쟤는 무슨 재미로 살까 답답하겠어. 딱 갇혀갖고 차단해서 너 여기 금 거놓고 넘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왜 책상에다 줄 긋는 애 다 유금이에요 그거.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묘는 그냥 니 거 내 거 없어. 남의 그냥 도시락 막 반찬 다 집어먹고 그냥 막 얘하고도 친하고 쟤하고도 친하고 응?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없는 거야. 남사친 여사친 많은 것도 다 묘들이야 묘들. 요즘은 그냥 무슨 남사친 여사친이 어찌나 많은지. 유금 그런 거 없어. 딱 친구 아니면 애인 아니면 그냥 여자, 손님. 이게 딱 그런 게 모든 게 다 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다고. 포장하는 게 금이잖아. 그것도 완벽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산 정장이 딱 떨어지게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게 유금이거든요. 그래서 탁
깔세트라고 하죠. 구두부터 가방부터 전부 다 그냥 머리까지 다 싹 하고 딱 나갔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밥 먹다가 국물을 튄다든지, 비 오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튄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완전히 잡쳐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렇게 딱 입고 나갔는데 동창회 나갔더니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진짜 짜증이 확 나겠지. 얘는 나 혼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내 색깔만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하고 싶은 게 아니야. 묘는 복제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옷 입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그냥 똑같은 건 똑같은 대로 단체복 같은 거 입고 한단 말이야. 얘는 나만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유금하고 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진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묘유충이 된 친구들은 어떻겠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도 이렇게 보면 합이 돼요. 을경 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묘유충 부부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결국은 어쨌든 결국은 잘 사는 부부들은 다 떨어져 살아. 다 떨어져 살거나 각자 하는 일을 서로 상관을 안 해. 각자 너는 너 잘난 대로 살고 나는 나 잘난 대로 살고 서로 각자의 일 열심히. 도화가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각자의 취향을 인정해 주는 게 도화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너는 빈대떡을 좋아하고 나는 피자를 좋아하고 너는 멜로를 좋아하고 나는 액션을 좋아하니까 극장 가서도 각자 들어가고 각자 보고 나오고 각자 먹고 나오고 아니면 한 번은 네가 좋아하는 거 먹고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유금은 뭐가 있냐면 내 구역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기운이 유금이에요, 바로. 침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특히 도화 중에서도 유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부부간이든 이렇게 사귀는 관계라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금의 속성이에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금도 옆에 예를 들어 수가 있어. 해수가 있든 자수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금이 뭐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생겼죠. 금이 갈 곳이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 이렇게 다 차단만 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옆에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다 차단만 할까? 차단하는 기본 성향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지에 유금이 있고 월지에 해수가 있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차단된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유금은 수를 만나야지 그 차단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또 금 입장에서는 수 입장에서는 금이 생기면 어때요? 무조건 다 받아주던 것들을 차단 구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은 금생수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조라는 것은 글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뭘 공부하는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단지 사람을 바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기호화시킨 거야, 글자로서. 유금의 기운이 있는 사람, 경금의 기운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전부 다 기호화해서 그 글자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사람을 아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묘유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얘는 그냥 이것저것 계속 관계하려고 하는 거고 계속 복지하고 계속 뭔가 확산하려고 하는 거고 유금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계속 잘라내고 차단하는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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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고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겠지, 서로. 묘목의 입장에서 보면 신금이 굉장히 인간미 없고 융통성 없어 보일 거야. 그죠? 만약에 이렇게 단 2개만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유충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충이 들어오면 어떤 성향이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구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유구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먼저 묘가 있는데 유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묘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산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근데 운에서 유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이 일제히 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져. 어떻게? 원래 내가 영업직이었었거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일이야. 영업직이라.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집에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할 수가 없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